유권자정치 페스티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0년 유권자정치 페스티벌 정책소통마당에 참가해주신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경기도 장애인제협회 송영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장애인의 일자리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 장애인제협회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정책 소통마당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토론 진행을 맡은 수원여자대학교 이계종 교수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원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식순에 의해서 먼저 주제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우리 장애인 고용공단 고용기발원 이정주 원장님이 장애인 고용 환경 변화와 미래 전략에 대해서 토론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이정주 원장입니다. 아무래도 인트로가 있으니까요. 먼저 오늘의 주제가 제목이 그렇다시피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과연 이런 시대 때 장애인 일자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아마 오늘 발표의 타겟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가 발생되기 그 직전에 실제로 2018년도에 많은 문제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장애인 복지 환경이 예전보다 아주 급속도로 변화되는 지점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장애인 정책, 장애인 고용 정책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정책 전체를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었던 것이죠. 자, 그런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많이 나오는 그림이기도 하죠. 2009년도하고 2018년도 약 10년 동안에 장애 인구의 구조 변화를 굉장히 도드라지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2009년도 10년도에 그 30세 미만에 있는 장애인들의 인구가 정점에 다다랐을 때가 62%고 지금 72%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한 10% 정도가 늘어나 있죠. 반면에 주를 차지하고 있었던 지체장애인에 대한 숫자는 갈수록 또 그 비율에 맞춰서 줄어들고 있는 숫자인 것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장애인이 250만 명이라면 실제적으로 142만 명 정도 되는 숫자는 사실 65세 이상의 고령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250만 장애인 중에 약 한 130만 정도의 장애인에 대해서만 구비를 하고 있는 그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지체장애인하고 발달장애인으로 봤을 때 지체장애인의 숫자는 줄어들고 발달장애인 숫자는 늘어나고, 다시 말하면 또 정신적 장애인의 숫자는 늘어나고 또 신체적 준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비례적인 얘기니까요.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가 있겠죠. 장애인구 구조의 변화에서 뭐냐면 발달 장애인들은 대다수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어지는 거고,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직업재활시설에서도 우리 회장님도 나오셨지만은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들이 대부분 발달일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뭐냐면 여기 나타나지 않은 130만 명의 고령 장애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현재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정책은 물론 장애인 정책은 모든 장애인 15개 유형뿐만 아니라 15개 유형에도 들지 않는 장애인들까지 사회적 약자라면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제도가 만들어지고 투입돼야 되는 것이 맞지만, 실제적으로 통계상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구조 속에서는 이제 이 중증 발달 장애인과 이 150만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고령 장애인에게 정책이 타겟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일자리에 와서도 마찬가지의 그림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 지난 30년 동안 일자리 정책은 어디에 타겟을 맞춰 왔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신체 장애가 있었던 분들 중이면서 그다음에 경환 장애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발달 장애인,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가 늘어날 확률보다 될 확률보다는 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 현실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장애인을 하나로 묶을 것이 아니라 유형별, 연령별로 장애를 구분해서
그에 따른 적절한 정책이 대비돼야 되는 것이 이제 현재의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나올 수 있겠죠.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는 장애인 정책을 15개 유형을 하나에 묶어서 장애인이라는 매스를 갖고 접근해서는 안 되고 그 매스 중에서도 유형을 분류하고 또 연령을 분류해 가지고 그에 적절한 그에 따른 공급 대책이 나와줘야 된다는 것까지는 뭐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간에 그 지난 30년 동안 노력한 성과도 있지만 지금의 변화는 어떤 구조의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재도약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그 방향은 중증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정책이 확대되어가는 방향으로 방향만 잡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노력도 또 거기에 따른 사업 프로그램들도 지금 아주 발빠르게 전환해 가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혹시 토론 과정에서 더 참고해서 말씀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의 의견대로 장애인 복지 환경의 병원에 따라 고용 정책의 방향과 대응이 달라져야 하는 큰 틀은 방향성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에 취약계층 중에서도 7호 애로 계층인 중증 장애인들의 다수 고용이 되어 있는 우리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에서 장애인 고용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들을 이용하는 근로장애인들의 임금 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보충급여 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시스템과 운영 구조 정비 및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이 사회적 경제 조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 직업과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하게 노력하시는 모든 관계자 및 직업재활 시설 시설장님과 종사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사실 복지 국가들에 있어서 고용 정책에 대해서 고용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어떻게 공공에서 특히 정부가 사회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냐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정책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사회에 통합되며 또 우리 그 사회복지 재정의 안정화를 가져온다는 선순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의 관련 선진 국가들도 보통은 이제 근로연계 복지라고 하죠. 근로연계 복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정책 그렇게 해서 사실 복지 정책보다는 사회의 노동시장에 통합하려는 통합 고용 정책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람이 있다면 정말 촘촘한 맞춤형 설계가 정말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피부에 느껴질 만큼 질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장애인협회 박기수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장애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장애인 중 취업한 장애인 인구 비중은 크게 늘지 않고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그 빈곤 현상은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쟁의 시대인 현대에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불리함을 가진 우리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경쟁하여 취업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개선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이제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대가로 지불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으로 장애인 고용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높이는 그 사업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체에게는 고용 장려금을 충분히 지원을 해주는 제도 그리고 의무 고용률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징벌 조항 등 강력하게 삽입을 해서 강제성을 좀 띄워서 기업들이
그 의무 고용을 꼭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확연히 떨어지는 보호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발달 장애인들의 경우에 생산성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으로 보충 급여를 좀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제도라든지 또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더라도 그 외국 선진국처럼 아까 장애인 연금 제도를 통해서 직업적 그 중증 장애인이나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소득 보내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장애인들에게 보조공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용 지원 정책의 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적 차원에서 보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직업재활시설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장애인의 직업 능력에 맞는 적정한 근로와 함께 또 여러 문화, 예술, 체육을 할 수 있는 여가 활동들도 더 많이 제공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요즘 그 코로나19 때문에 안 아픈 데가 없다, 전부 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장애인 삶의 현장, 특히 일자리 등등에 상당히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그게 되게 안쓰럽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되려 저희가 기억을 해서 우리가 못 해준 거, 내지는 우리가 차마 살펴보지 못했던 거, 이거를 앞으로 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밝은 기대 내지는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앞으로도 직업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셔서 코로나19 이후에 장애인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그러한 든든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런 덕담을 하면서 우리 장애인 분들 코로나 힘들지만 전부 다 힘내고 더 분발하고 더 든든하게 그렇게 지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